아니, 정말 그런 집에서 살았던 거야? 그 집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화장실도 밖에 있고, 거기다 냄새는 어쩔 거야. 난 그런 데서 살 수 없으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그 집은 갈 생각도 하지 마. 거긴 우리 어머니 집이야. 내가 자란 곳이라고. 난 그게 더 싫어. 난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줄 몰랐어. 내가 흙수저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연인인 수미와 민호. 그날은 수미의 어머니께 인사드리기 위해 시골집으로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민호의 충격적인 말에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너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같으면 가난한 남자랑 살고 싶겠어? 민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수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어머님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야 할 거야. 수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민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혀 울먹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어머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호를 멍하니 쳐다봤지만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것은 며칠 전 그들이 처음 이 길을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 앞 유리창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민호는 흙먼지 날리는 도로 위에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응, 맞아. 어머니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수미는 핸들을 꽉 쥐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연인이었지만 민호를 어머니께 처음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체 수미 어머니는 왜 이런 곳에 사시는 거지?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수미가 다니는 회사가 꽤 괜찮은 중견기업이었기에 그녀의 가족 형편이 이 정도로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두 사람은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오늘 입고 온 브랜드 셔츠가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미가 대문을 열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낡은 시멘트 바닥에 작은 텃밭, 그리고 빨랫줄에 널린 소박한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랐구나. 민호의 눈빛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왔니? 수미야. 마당 안쪽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미의 어머니 김미자는 소박한 차림새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친구 민호예요. 민호야, 우리 어머니야. 수미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손에는 약간의 경직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민호 씨. 수미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와요. 김미자는 민호의 얼굴을 잠깐 바라본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미가 민호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하셔. 집안은 생각보다 더 소박했습니다. 낡은 장판,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작은 TV 한 대가 놓인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에는 낡은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저기,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화장실은 마당 건너편에 있어. 재래식이라 좀 불편할 거야. 수미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김미자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실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차는 제가 끓일게요. 수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김미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김미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멋진 일을 하더구나.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끓였어요. 수미가 찻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민호랑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좋았죠, 민호? 네, 좋았어요. 숙소가 바다 바로 앞이라서 전망도 멋졌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비싼 곳이었겠구나. 김미자의 말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네, 조금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김미자는 말보다 민호의 행동과 눈빛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집 안을 둘러볼 때마다 살짝 찡그리는 표정, 수미에게는 밝게 웃다가도 자신에게는 어색한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이런 눈빛 예전에 본 적이 있지. 김미자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재혼했던 남자의 얼굴. 그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듯한 눈빛. 어머니, 이제 저녁 시간 다 되어가니까 민호랑 같이 준비할게요. 수미의 말에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괜찮아, 간단한 거 할 거니까. 수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미야, 됐다.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김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수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미야, 잠깐 나 좀 도와줄래?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민호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 어린 수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미자와 함께 찍은 사진. 정말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건가? 민호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미자가 수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미야, 저 사람 진지하게 만나는 거니? 네, 어머니.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미의 대답에 김미자는 잠시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런데, 어머니? 아니다. 천천히 알아가렴. 서두를 것 없어. 김미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민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미 시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민호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억지로 칭찬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미는 민호에게 어린 시절 놀았던 마당을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김미자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수미는 행복한 표정으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지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김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내 딸의 행복을 지켜야 해. 그날 밤 민호와 수미는 근처 펜션에 묵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미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민호 씨. 네, 어머니.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 김미자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은 진심으로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날 밤 김미자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야. 혹시 내 딸 서연이 요즘 뭐하니?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김미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에서 깨어난 민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산 거지? 일어났어? 수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응, 좀 일찍 깼어. 어제 어머니 만나니까 어땠어? 좀 불편했지? 수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솔직히 놀라긴 했어. 생각보다 집이 많이 낡아서. 알아. 어머니는 내가 돈을 보내드려도 집수리를 안 하셔. 아버지랑 추억이 있는 곳이라 그대로 두고 싶어 하시거든. 수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계속 그렇게 사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래. 사실 한번 재혼하셨다가 실패하셨어. 그때 일 이후로 더 소박하게 사시는 것 같아.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혼? 처음 듣는 얘긴데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머니도 잘 안 꺼내시는 주제야. 두 사람은 아침 식사 후 김미자의 집에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미자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아침 먹었니? 김미자가 흙 묻은 손을 털며 물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 같이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내일 둘 다 일정도 있고 해서요. 수미가 말했습니다. 김미자의 눈빛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그래, 여기 주변 좀 구경시켜주고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그럼 차나 한잔 하고 가렴. 김미자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미야, 창고에서 꿀 좀 가져와 줄래? 어제 수확한 거. 수미가 밖으로 나가자 김미자와 민호만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민호는 수미랑 얼마나 만났니? 김미자가 물었습니다. 2년 반 정도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수미랑. 김미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사실 어머니. 민호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수미랑 결혼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이런 환경은 좀.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떤데? 김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달까요? 저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서. 너희 보고 여기서 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아, 네, 그건 그렇네요. 그럼 수미와 결혼하게 된다면 어디서 살고 싶니? 당연히 서울이죠.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난 여기가 좋아. 민호의 표정이 살짝 풀어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 말이 무심코 나왔습니다. 민호를 바라보는 김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미가 꿀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가족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가족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이죠.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랑의 조건이 붙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 김미자의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를 마신 후 수미와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김미자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차 안에서 수미와 민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수미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솔직히 말해도 돼. 나도 알아. 우리 집이 너무 낡고 불편하다는 거. 수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당황스러워? 그게 왜? 이런 환경은 또 뭐고?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수미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너는 좋은데 이 환경은 좀 고민돼. 결혼하더라도 어머님과는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고, 어려우시더라도 금전적 지원은 못 해드릴 것 같아. 수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랑 결혼하려면 우리 엄마를 버리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민호가 변명했지만 수미의 표정은 이미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 하나 밖에 없는 가족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게 너의 솔직한 마음이라면 난 좀 실망이다. 수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둘은 그 후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마저도 민호가 수미를 내려주고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수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김미자는 이미 예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김미자는 오래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어제 하던 서연이 얘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김미자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수미와 민호는 돌아간 후로 며칠 동안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민호의 말에 화가 났었고, 민호는 수미의 반응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미는 정말 평생 저런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인 걸까? 한편 김미자는 친구인 영희의 딸 서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민호에 대한 정보를 김미자에게서 받아두었습니다. 서연은 김미자에게서 민호에게 접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은근히 기다려졌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부탁으로 하긴 하지만 꽤 재밌겠는데? 서연은 민호가 자주 가는 카페를 금방 알아냈고 그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미자는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집에 잘 들어갔니? 네,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그래. 민호는 엄마 보니까 좀 어떻다니? 수미의 침묵에 김미자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딸, 너무 서두르지 마. 네, 어머니. 수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 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말이 너무 심했나?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은 좀 갈등하는 마음으로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후 민호가 일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처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수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건축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주문을 마치더니 자연스럽게 매장 밖을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비가 다시 심해지네요. 그 말이 민호에게 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그러네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날은 따뜻한 라떼가 최고죠. 민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존재감이 묘하게 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고급스러웠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고급 향수 향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여성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서연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전화를 하며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앞에 세워진 고급 스포츠카 옆에 우산을 들고 서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차를 비 오는 날에 민호는 의아했습니다. 비싼 차를 비에 그대로 세우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아, 괜찮아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건축 분야에서 일하세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노트북에 있는 도면이 보여서요. 저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눈에 띄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럭셔리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의 새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서연의 말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겸손했지만 그 내용은 분명 민호가 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스타일의 호텔인가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연은 최신 트렌드와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고 재밌게 이어졌습니다. 건축 트렌드, 최신 자재,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 서연은 민호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명함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협업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에는 럭셔리 인테리어 디자인 디렉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명함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민호 씨시군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연히 만났지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네요. 서연은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서연이 카페를 떠난 이후 민호는 그녀의 존재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모습, 자신감 있는 말투, 성공적인 커리어. 그가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틀 후 민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카페에서 만났던 서연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새로 오픈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함께 식사하실래요? 식사하시면서 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요. 민호는 문자를 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수미와 아직 제대로 화해도 못했는데. 그치만 그냥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자리일 뿐이잖아. 민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 감사합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서연은 약속대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민호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레이디였습니다. 지적인 대화, 업계 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민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즘 작업하시는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서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 설계를 맡고 있어요. 공간 활용에 신경 쓰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릴까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연의 제안에 민호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대화는 깊어졌고 민호는 서연의 지식과 경험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흥미로웠고 그녀가 보여주는 관심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민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서연의 차에 올라타자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차는 민호가 타본 것 중 가장 고급스러웠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강남 쪽이에요. 민호가 주소를 알려주자 서연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저도 강남에 살아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겠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서연의 세련된 모습을 자꾸 훔쳐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 집중하는 표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미와는 많이 다르네. 순간 민호는 수미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시골집, 소박한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상처받은 표정까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차에서 내려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네, 저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며 민호는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 경제적 능력, 세련된 태도까지. 근데 왜 수미가 자꾸 생각나지? 그날 밤 수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수미의 문자를 보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미의 어머니와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서연과 만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다음 날 민호는 수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수미가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느라 바빴어. 민호는 전날 서연과 만난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수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더 심했지. 너의 가족을 함부로 얘기해서. 근데 민호야, 난 솔직히 아직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어머니는 내 가족이야. 그걸 어떻게 떼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 수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해해, 수미야. 나도 내가 어머니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의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했던 거지.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도 좀 내 하나뿐인 가족인데.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결국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서연과 민호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계 이야기와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점차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재능 있어요. 왜 그런 작은 회사에서 일하세요? 더 큰 무대로 가야 하는데. 서연은 늘 민호를 격려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경력도 부족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 인맥을 통해서. 서연이 하는 제안은 언제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만남에서 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저 사실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 올해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좀 틀어져 있어요.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릴게요. 서연의 말은 항상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수미와 서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수미는 순수하고 착했지만 그녀의 환경과 가족 관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반면 서연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항상 그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의 마음은 점점 서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서연은 민호를 고급 와인 바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서연은 소믈리에에게 특별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마음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넥타이 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받기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정말 멋지지만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민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저 민호 씨를 좋아해요. 서연이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서연 씨가 좋아요. 민호는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수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우리 만나볼래요? 서연의 제안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서연은 민호를 바래다 주며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집에 돌아온 민호는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그냥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수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과 함께하는 미래가 더 밝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가 모르는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은 김미자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호는 수미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수미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수미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기다렸어? 민호가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수미는 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도 많이 생각했어. 수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미야, 솔직히 말할게.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민호의 말에 수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응, 인테리어 디자이너야.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래서 날 만나자고 한 거야? 이런 얘기 하려고.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만났어? 몇 번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지하게. 수미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서연이지?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 우리 어머니 친구분 딸이야. 수미의 말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서연이가 어제 다 얘기해줬어. 어머니가 널 시험해보고 싶어 하셔서 부탁하신 거야. 나는 말렸지만 내가 어머니에 대해 한 말을 듣고 생각 끝에 결국 동의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랑 나랑 만난 건 당연히 다 계획된 거지. 서연이도 당연히 진심이 아니었을 거고. 수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난 어머니께 화가 많이 났었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다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옳았네.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수미야,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단지 내 진심을 알고 싶으셨던 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내 진심은 이런 거였던 거지. 수미의 냉정한 말에 민호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웠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그것도 불과 일주일 만에? 수미의 말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께 갔을 때부터 나도 내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지. 수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자, 민호야. 수미야, 제발. 민호가 수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난 정말로 널 좋아했어. 그건 정말 진심이야. 하지만 내 가족은 싫었던 거잖아.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나자 바로 넘어갔고. 수미는 민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널 시험한 걸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너에게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 수미는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머릿속에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면 설마 시골의 그 낡은 집도?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실 우리 어머니는 강남에 빌딩을 몇 개 갖고 계셔.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하셔서 시골집에 자주 내려가 계시지. 시골집은 내가 어렸을 때 진짜로 살던 곳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곳을 통해 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네? 응,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지. 수미의 대답에 민호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난 이제 가볼게. 수미가 돌아서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차림새의 그녀는 민호와 수미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녕, 수미. 생각보다 일찍 만나게 됐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왔어? 수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정리하고 오라고 하셔서.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미안해요.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호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완벽한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단지 김미자 여사님의 부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서연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김미자 여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싶었던 마음일 테죠. 서연의 말에 수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미안해, 수미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민호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은 민호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김미자 여사님은 과거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죠. 그 경험 때문에 딸의 배우자는 신중하게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모녀의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민호 씨에게 다가가 보라고. 서연의 말은 민호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수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나중에 연락할게. 서연이 카페를 나가자 수미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난 이미 결심했어. 수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였어. 날 속인 거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거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너도 알잖아. 수미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난 이제 정말 가볼게. 수미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민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수미야. 수미가 돌아봤습니다. 난 그래도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믿어줘. 수미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렇게 말하고 수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 끝났구나. 민호는 서연에게서 선물 받은 넥타이 핀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수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미야, 어떻게 됐니? 김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미안해, 딸. 하지만 널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김미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 민호가 좋았어요. 정말로. 알아, 하지만 그 아이는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 수미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 어디니? 집에 오렴. 엄마가 기다릴게.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수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카페에 남겨진 민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서연의 감정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몇 분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 씨. 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해외 프로젝트로 출국해요. 좋은 인연 만나세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미는 김미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집이 아닌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수미가 도착했을 때 김미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딸. 김미자가 일어나 수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수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났니? 김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 수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단 걸 알면서도. 하지만 이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했단다. 김미자가 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알아, 딸아. 하지만 넌 진심으로 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 배경이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김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내가 내 실수를 반복하길 원하지 않았어. 그 남자가 내 재산만 보고 접근했던 것처럼. 알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수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서연이에게 그런 역할을 시킨 건 좀 심했어요. 서연이도 처음엔 망설였단다. 하지만 곧 해외로 떠난다고 해서 내가 설득했지. 김미자는 수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다 치유해 줄 거야. 김미자는 수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민호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 모든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연과 함께했던 시간, 수미와의 추억,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민호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속인 수미와 김미자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사람이면 다 그렇지 않아? 더 좋은 조건을 보면 당연히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속이고 가난한 척했던 수미와 어머니가 너무한 거야. 일부러 그런 시골집을 보게 하고 재래식 화장실도 보여줬잖아.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면서 왜 숨겼어?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왜 서연을 만났겠어? 다음 날 민호는 수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미야,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어제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 사실 난 내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잖아. 내가 왜 서연을 만났는지 내가 이해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수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래서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어떤 심정인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랑 살면 어차피 불행했을 거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은 이제 수미 없이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를 속이지 않는 솔직한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뭐 어때서?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민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제오막 각자의 길, 그리고 진짜 모습. 그로부터 4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첫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김미자는 강남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수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 요즘 좀 어때? 김미자가 수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마음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수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골집, 가끔 생각나? 김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요. 어릴 때 많이 갔던 곳이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이지. 비록 작고 낡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야. 김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항상 그곳에 가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그곳에는 진짜 추억이 있으니까. 화려한 집보다 진짜 행복이 있는 곳이 더 소중하단다.
김미자의 말에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호에게서 연락 왔어요? 갑자기 수미가 물었습니다. 아니, 없었어.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생각나니? 가끔요. 하지만 이제 그만 잊으려고요. 수미의 말에 김미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때 수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수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은이네요. 대학 동기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요. 수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오랜만이다, 응. 민호? 무슨 소식? 수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김미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결혼한다고? 누구랑? 수미는 침묵하며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응, 나중에 봐. 전화를 끄는 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일이니? 김미자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결혼한대요. 3개월 사귄 여자랑요. 그래. 너랑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바로. 네, 오랜만에 만나서 민호가 지은이에게 청첩장을 줬대요. 대형 인테리어 회사 대표 딸이라고 하면서 민호가 자랑했대요. 근데 하도 자랑하길래 지은이가 알아보니 그냥 신생업체고 회사 규모도 아주 작대요. 그 여자가 명품 백들은 다 가품이고 타는 외제차도 할부로 간신히 산 거라는데 민호는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애는 결국 그런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었나 보네.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민호는 마음보다 조건을 더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구나. 김미자는 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민호 일은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래, 딸아. 끼리끼리라고 언젠가 너를 제대로 봐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김미자의 말에 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새 여자친구 유진과 함께 웨딩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최신형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홀 어때? 고급스러워 보이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저기 더 비싸 보이는 곳도 있어. 유진은 더 화려한 홀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럼 저기도 볼까? 민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수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어. 유진은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아.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명품백들이 가짜라는 것, 외제차는 할부금을 내지 못해 곧 압류될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수미가 떠난 자리에 민호는 또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사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수미의 어머니처럼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말, 수미와 김미자는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텃밭, 오래된 사과나무,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마루. 여기 오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수미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는 게 소망이었는데.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수미의 마음속에서 민호는 이제 그저 흐릿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호가 수미와 서연 중에 갈등하다 서연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